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에도 간접적인 경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 내 전쟁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큰 파장을 주어서 어제 역대급 하락을 보여줬고 오늘 급반등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엿새 동안 이어진 이란 내 전쟁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양쪽에 다 소모전이 오래 갈 수는 없다.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 4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안에 이 전쟁이 끝나기를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장도 보면은 반응이 이전만큼 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현재까지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 발발 후 100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누가 승기를 가져가느냐는 100시간 안에 어떠한 군사적 성과를 거둬내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어제부터 잘 보시면 지금 이란에서 쏘는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의 수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금 각종 전투기들이 사실상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도양에서 이란 군함이 미국의 공격 원잠에 격침됐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제공권과 제해권 관련돼선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주식시장도 반등했던 게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전쟁의 승패가 아무래도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지난 토요일에 사망한 이후에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차남인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이 좀 유력시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바로 죽일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자가 되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예. 미국이 전쟁을 했고 그 기대했던 성과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레짐 체인지였는데 지금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선출되었다라는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모스타바 하메네이로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막판 진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의 신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온건파가 이 후계자로 나오기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로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단 뭐 아야톨라 이 하메네이의 사망 이후에 뭐 장례 행사, 추모 행사도 좀 미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딘가에 은신해서 뭐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만약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하면은 네. 암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아마 은신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선출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상당한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지금 현재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지도부가 좀 약간 붕괴돼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그 지도부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8일 날 하메네이가 제거가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적 초점은 1단계는 일단 최고 지도부 제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단계 작전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거 수를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주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이 제거되면 다음 목표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지금 이란 정권을 운영 유지하는 군과 경찰, 이란 혁명수비대가 될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 내내 아마 그런 주요 경찰 군기관, 이스라엘 혁명수비대가 큰 타격을 받게 되면 이란도 지금처럼 이 정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체가 되고 있는 주요 지도부 지휘관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발언 중에 이 발언이 주목이 됐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이 벌어진다라는 발언들. 사실 이 37년 철권 통치에 하메네이가 제거되고 나서 김정은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김정은을 겨냥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이 발언이?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란과 북한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사회가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능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죠. 하지만 김정은은 2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을 2차례 했다라는 그런 게 있고 어찌됐든 적대적인 관계긴 하지만 정상 간에 그래도 교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앞선 뉴스에 나왔지만 네. 기존에 그러니까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라는 게 지금 미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보여줬죠. 뭐 구축하면서 네. 뭐 순항미사일 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북한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과거 아버지 김정일 때는 사실 은둔해 있었죠. 숨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군사적 행동을 보인다라는 건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이란과는 다르다. 그런 자신감을 좀 대내적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함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뭔가 드러낼 만한 자신감은 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물밑 접촉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서 CIA에 접근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이란이 접촉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란이 이 전쟁을 좀 끝내고 싶다라고도 엿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이란이 접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는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접촉을 해오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건 사실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네.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란으로서는 지금 현재 미사일과 드론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 소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저항 수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게 종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란은 일단은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 접촉설에 대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소진하고 있는 어떤 미사일이나 무기의 개수도 계속 줄어갈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카드가 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란에 대한 구상은 베네수엘라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마두로 체포 이후에 기존의 베네수엘라의 그 집권 세력들이 성향이 바뀌었죠. 예. 미국 위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고, 그러니까 미국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과거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상군 투입을 좀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 특히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 전쟁 개입하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마 미국이 생각하는 건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약간 미국 편향적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를 아마 좀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란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정권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이 계속 방어 전략 혹은 공격 전략들을 보자면 걸프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뿐만 아니라 키프로스도 그랬고요. 또 어제 보도된 내용으로는 튀르키예에 있는 미군 기지도 공격을 했다. 그래서 확전의 양상, 물귀신 작전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사실 나토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양상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이프러스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섰고 실제로 군함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이프러스는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튀르키예는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지금 이러한 측에서는 우리는 발사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은 이란에서 이라크를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튀르키예 쪽으로 이제 날아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란 쪽에서 날아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 당국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이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무언가 이란 내에서의 지휘 통제 체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 전체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는 바람에 그 측근들도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나토가 실제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만 이제 뭐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 국가들과 지금 미국 간에 여러 갈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지 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한을 했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토 문제도 있지만 중동에 있는 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동맹국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근데 28일 날 전쟁 터지자마자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 나라들의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도 이동을 시키고 있고, 또 드론 요격에 필요한 전투기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게 좀 두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의 문제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유럽의 대중동 외교 정책도 지금 약간 혼선이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국가들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나토의 개입 가능성이 그렇게 좀 크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란 내부에서의 변수라고 한다면 쿠르드족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쿠르드족에게 어떤 무기나 이런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접촉했다라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원설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쿠르드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에서 쿠르드족이 약 4천만 명입니다. 대단한 인구지요. 예. 그런데 어디에 퍼져 있느냐 하면은 터키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쪽에 산악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분포한 것이 이제 튀르키예인데 한 2천만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1천만 명. 그리고 이제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 합쳐서 한 1천만 명 정도 네. 있는데, 이 나라를 아직 못 세웠기 때문에 계속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나라는 매우 민감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라크에는 지금 쿠르디스탄이라고 해서 자치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교와 국방
관련되는 업무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습니다. 예. 자위툰 부대라고 그게 아르빌이고 아르빌이 바로 그 쿠르디스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거기에 우리 자위툰 부대 보호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자치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경험이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은 그 독립을 위해서 매우 큰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이란 지역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는 네.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로 넘어가 있는데 쿠르디스탄, 이라크 쪽에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오늘 이제 공격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세력하고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쿠르디스탄에 있는 민병대하고 또 연대를 해서 공격을 한다 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의 숫자가 지금 현재 이란의 정세를 뒤엎을 만한 그런 위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쿠르드 쪽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들의 목표는 현 시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에 현 이란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이고 네. 미국의 도와주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도와주면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여건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민중 봉기로 인한 어떤 레짐 체인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쿠르드족이 움직이는 것들, 지원하는 것도 좀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란 정권의 내부 통제를 좀 붕괴시키겠다는 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쿠르드족의 지원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미국은 쿠르드족에 좀 빚을 진 게 많아요. 왜 많냐? 예. 2003년에 이라크전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양방향으로 진공을 합니다. 이제 북쪽에서 바그다드로 내려올 때 도움을 줬던 게 이라크 수도. 예. 쿠르드족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과거 사례를 그렇게 참고를 해보면 예. 똑같이 이란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 정부 당국은 부인하지만 적어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미국 중앙정보국이 개입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 특수부대들이 2003년에도 쿠르드족과 같이 해서 그렇게 바그다드로 진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라크 바그다드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모델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미 CIA가 됐든 특수부대가 됐든 이렇게 연합해서 하면 적재적소의 공중 지원을 받아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라든가 군을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 병력으로도 얼마든지 이란 군에 대한 공격을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이 쿠르드 쪽 민병대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간의 군사력의 격차는 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군사력의 격차가 있는데요. 지금 잡으시면 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있는 뭐 전차나 장갑차라든가 이런 건 아마 쿠르드족이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만약에 미국의 전투기나 지원을 각종 해준다면. 첨단 미사일들이 지원을 해주면 네. 상황이 반전될 수가 있죠. 실제로 이제 9.11 테러 일어난 다음에 아프간전도 전쟁 초기에는 그렇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땐 지상군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상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쿠르드족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양상이 된다 그러면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이 이란 내에서 페르시아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뭐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족이라고 하는데 어떤 민족 간의 어떤 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들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지역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많은 투쟁이 있을 거고 반정부 시위가 있을 거고 해서 완전 붕괴 와해 상태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본다면은 아직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건재하게 남아 있고 그 군사력만 해도 20만이고 또 정규군하고 하면 60만입니다. 예. 거기에 바지스 그 민병대까지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여전히 지상군은 이란이 강력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과연 이 레짐 체인지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이렇게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미국 내부에서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영원히 할 수 있다, 우린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트럼프의 이 최종 목표는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처음보다는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뭐 레짐 체인지라든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전쟁 수행 쪽에 좀 방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 3월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1, 2단계 작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 지휘부 제거와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자폭드론 제거는 성과가 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할 거는 그 지금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그러니까 정권 유지의 필수적인 기관들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느냐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시작될 새로운 군사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어느 정도 이것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출구 전략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그런 성과를 낸다고 하면 전쟁은 좀 짧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더해서 민중 봉기가 정말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짧아질 수도 있고 다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란의 현 지도부들과 뭐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게 아마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전쟁을 그만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계속 할 거예요. 네. 이번 기회에 이란을 복구 불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마 이란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미국 쪽이 하려고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요청한 사항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전쟁이 왜 시작된 것인가에는 네타냐후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의 종료가 되려면 네타냐후의 결정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1주, 2주 고비를 넘겨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공력을 내서 전략적인 목표를 다 파괴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제 종전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측과 과연 우리가 1차적인 목표, 1단계 목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한 상호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 또 다른 협의가 긴밀한 협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타냐후는 이 전쟁이 좀 길어져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걸까요? 본인은 국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급적이면 좀 더 길게 가기를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섯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내에 격화된 어떤 전쟁 양상들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나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